그래서 뭐 12회전? 자, 그러면은 수업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독서, 1회 독서고, 그래서 쌤이 독서론 얘기 조금만 할 건데, 독서론 지금 세 문제 쌤이 봤을 때, 나도 좀 너희랑 똑같이 시간 좀 푼단 말이야. 풀어보고 지금 이제 수업 준비하는데, 사실 요거 지문 쌤 안 읽고 풀어요. 왜냐하면 독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론적인 내용이 좀 많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이 지금 134페이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너희들 4번 선택지가 정답인데, 완성된 텍스트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원론적으로 생각해봐. 완성된 텍스트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치? 또는 문맥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고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그치? 요런 얘기는 우리가 뭐 화법이라든지, 그치? 예를 뭐 장문 상황에서 항상 뭐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거든. 우리도 고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2번 문제 마찬가지야. 자, 봐봐. 이거 쏘세요. 자, 2번 문제도 지금 보면, 물론 뭐 응집성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항상 이제 독서론 문제 세 문제가 딱 픽스되어 있다고.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야? 내용 확인하는 문제. 두 번째 문제 적용하는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반응 문제인데, 이때 뭐 중간에 앉아도 되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보시면, 자, 5번 선택지까지 쭉 읽어봤을 때, 우리 자, 미음 한번 봐봐.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 만약에 보기를 지금 자, 첫 번째 문장을 봤다면, 보기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글의 주제는. 그러면은, 마지막에 요컨대 다음에는, 그치? 뭐, 이와 같이, 그치? 이런 행동 요령에 따라서 신중하게 잘 뭐 대처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음 요컨대 다음에 뭐 나와? 자가용 운행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지 뭐 있다라고 좀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건 지금 이제 행동 요령 가운데 뭐야? 하나일 뿐이지 전체 이 내용을 요약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그런 점에서 2번 문제 정답은 5번이다라고 가야 된다. 아니, 이거 솔직히 지문 내용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의 디귿 같은 것들이 대용 표현이 뭐냐면 대용은 대신해서 가리키는 거야. 그런 것은 여기 말하는 거야. 도로변이나 뭐 공사장 주변을 가리키는 거니까 대용이 맞죠. 그지? 그래서 응집성을 높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봐봐. 요거 지금 이제 뭐야? 반응의 적절성 문제란 말이야. 항상 우리 독서론 문제는 고정되어 있다고 내용 확인, 반응, 적용, 반응 문제인데, 자, 그래서 적절한 걸 물어봤으니까 1번 선택지 그래. 객관적으로 증명한 내용이, 증명 가능한 내용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까지 좋아. 왜냐면 이게 지금 뭐야? 일종 뭐 일기 형식의 글이니까, A 글이. 그래서 용인성 같은 것들이 이제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단어니까 지문에 찾아가서 이 개념이 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지문에 돌아가 봤더니 용인이란 결국 뭐야? 사람을 뭐 이끄는 것이 또는 사람들이 어떤 이제 동의를 하는 뭐 이런 거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용인성이 없겠다라는 말은 아니지. 왜냐? 이 A 글을 쓴 사람과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는 용인성이 있단 말이에요. 문맥에 따라 또는 주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용인성이 없겠군이라는 진술은 부적절. 그 다음에 2번에 A는 문맥을 통해 첫 번째 문장에 담긴 의도, 첫 번째 문장이 뭐냐? 꼬여있는 줄은 당기기만 하면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갈등 관계에서는 그지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면 뭐야? 풀리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자, 더군다나 일관된 주제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관된 주제가 곧 통일성이거든. 요건 여러분 아마 고1, 2 거치면서 화법 문제, 그치? 자, 우리 10번이나 9번 문제 같은 고쳐 쓰기 할 때 이 내용은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막 삭제하는 이런 선택지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야. 통일성은 결국 뭐야? 일관된 주제를 그치? 형성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통일성 모른다 하면 아까 용인성처럼 올라가서 뭐 지문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 이게. 그래서 이 A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교훈 중 뭐야? 갈등 관계가 있으면은 내 주장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통일된 이야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구나. 정답 2번 하고 넘어가야 돼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읽으면서 우리가 막 이제 고민하고 뭐 추론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도 이제 고차원적 사고까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론에서는 가급적이면 3분 안쪽으로 빨리 체크를 해주시고, 그렇지? 또는 머리를 틔우는 이 워밍업하는 차원에서 읽어내는 어떤 가벼운 지문이라 생각하고 빨리 하고 좀 넘어가줄 필요가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쌤이 뒤에 지금 묵자 이야기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잠깐 스킵 좀 하고 자.
우리 뒤에 그 화폐, 그 주제통합 지문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137페이지에 가글.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주제통합 지문 읽을 때 가낙을 한꺼번에 읽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가와 낙을 이렇게 있으면은 가글을 읽고 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자 한 페이지 자 넘겨보시면은 8번 문제라든지 9번 문제 있잖아. 8번 어쨌든 뭐 가나 공통 문제, 전개방식 묻는 문제니까 가를 통해서 일종의 뭐 푼다라기보다는 걸러내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면 좋겠고 9번은 가 단독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11번은 지금 뭐야? 나 단독 문제예요. 그 다음에 12번은 지금 보기 문제로 그렇지? 요 두 개 겹친단 말이야. 13번에 외국인 문제는 뺄게요. 자, 13번 외국인 문제 틀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요 5개가 있으면은,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 요거를 내 한 지문으로 4개 이렇게 풀게 안 한다고요. 맞아? 그럼 일단 내가 8번 문제는 내가 뭐 가로 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가로 안 풀리고 남는다라고 했을 때, 9번 단독 문제 하나 남는단 말이야. 가로 풀 수 있는 게. 그럼 12번 문제는 무조건 뭐로 풀려야 돼? 무조건 가로 풀려야 돼. 8번이 가로 안 풀리면 결국에는 이제 이 8번은 나로 풀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나 단독 문제 2개에다가 8번 문제까지 포함해버리면 나는 지금 나만 가지고 3개를 푼단 말이지. 나를 가지고 4개 풀기는 안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12번 문제는 무조건 뭐로 풀겠구나, 가로 풀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만약 8번이 가로 풀리면은 요거는 좀 이제 논의로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읽어줘야 됩니다. 요건 이제 뭐 가로 3개가 걸릴 수 있고 나로 3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요게 관건이야, 요게. 그치? 어쨌든 좀 전략적으로 좀 보여줘, 전략적으로. 알겠지? 자, 그러면 1문단 한번 가볼게. 경제지문 제 주제통합 지문인데 이번 선생님이 어제도 뭐 제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은 이번 그럼 1회가 너무 이제 쉽게 나와가지고 뭐지 실제로 만약에 이 학교에서 만약에 모의고사를 쳤다고 하면 이거 100점 1등급 만약에 100점이었을 겁니다. 막 90점 뭐 중후반 뭐 이렇게 받아줘야 겨우 이제 뭐 1, 2등급 받을까 말까 하는 시험인데 자, 어쨌든 뭐 가지문 읽어볼게. 자, 화폐가 생기기 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런 시간 표시 나오면 좀 체크를 좀 해달라고 하거든. 자, 생기기 전에 인간은 원하는 재화를 스스로 생산하거나 물물 교환을 통해 얻었다는 거. 그러니까 화폐 생기기 전에는 그렇지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그죠? 또 물물 교환하는 그런 시대. 자, 하지만 물물 교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스스로 생산하는 건 상관없지만은 물물 교환이란 나 혼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봐야 되겠니? 조건이라고 봐야 돼. 아니 자 내가 상대방의 재화를 원하는 시기와 상대방이 내 재화를 그치 원하는 시기가 일치해야 된다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물이 너무 마시고 싶고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그래서 승현이 지금 물을 가지고 있는데 물물 교환을 하려면 그치 나는 지금 이제 승현에게 물을 원하지만 승현이가 나한테 원하는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승현이 지금 쌤한테 원하는 물건이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물하고 쌤의 물건하고 좀 바꿀 만한 지금 욕망이 없단 말이지. 안 바꾸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결국 자 내가 원하는 시기, 상대가 원하는 시기가 일치하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욕망의 이중적 일치. 이제 서로의 욕망, 니즈가 지금 그 시기상 충족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목이 마른데 상대는 나의 어떤 물건 가운데 원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는 것이 성립하는 게 매우 힘들답니다. 문제 상황이지. 그래서 인간은 이런 물물 교환이 그치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하는 재화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 교환의 매개물인 화폐를 보완해내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1문단 지금 뭐의 내용이야? 화폐가 등장하게 된 배경.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쌤이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밑줄 막 긋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읽고 나서 생각한 다음에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잖아, 그렇지? 또는 이 지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어야 되는 거야. 이거 씨발 그냥 쭉쭉쭉쭉 무의식적으로 그어 나가는 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마. 알겠지? 판단하고 그어라. 어쨌든 그래서 일단 좀 내가 정리를 따로 안 할 건데 화폐가 생기기 전에 지금 요런 스스로 지금 자급자족 물물 교환을 통해서 물건 교환을 하고 있는데 자, 특히 물물 교환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화폐라는 것을 그지 사람들이 고안이라 생각해내는 뜻입니다. 고안을 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 문단에 흘러갈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그래서 화폐가 과연 어떤 기능을 했고 그지 어떤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폐 오늘 이걸 쓸 거야 하는 순간 바로 다 화폐를 이렇게 자유롭게 쓰지 못했을 것 아니니 얘들아. 그러니까 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 그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런 더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또 이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곡물이나 소금 등의 상품을 교환하는 매개로 사용해서 자 화폐 역할을 시켰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상품 화폐라고 했대. 처음에는이라는 즉 시간 표지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상품 표지면 나중에는 뭐야? 화폐가 또 달라지겠지.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 이해? 다음. 자, 하지만 상품 화폐는 곡물이 섞거나 소금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 오늘 같이 막 덥고 그 습한 날씨에는 녹아버린단 말이야.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상품 화폐가 나왔지만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게 등장한 게 바로 또 뭐였다? 금속 화폐. 그치? 자, 금속 화폐는 상품 화폐에 비해, 뭐뭐에 비해 나오면 비고급이니까 항상 신중하게 봐주셔야 돼. 자, 상품 화폐에 비해 당연히 위에 지금 봐봐. 내구성이라는 워딩을 너희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 내구성을 위에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뭐야? T랑 연결시켜가지고, 아, 관리가 쉽다,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읽어주면 좀 더 매끄럽다는 거지. 맞지? 왜냐면은, 곡물이나 소금처럼 뭐 녹거나 섞지 않거든요, 금속은요. 뭐 부식될 수는 있어도. 맞죠? 그래서, 자, 관리가 쉽고, 그 다음에 표준화가 가능한 장점도 있었다. 어쨌든 간에, 상품 화폐에 비해서 내구성, 그 다음 표준화인데, 우리 사실 금속 화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금이나 은 정도로 우리가 좀 치환해서 읽으면 되잖아,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표준화란, 뒤에 아마 여러분 그 문제 풀 때, 조금 요게 좀 애매한 진술이긴 한데, 그 9번 문제 있잖아요, 그치? 9번에 가단독 문제 풀 때, 표준화라는 워딩이 4번 선택지에 나오긴 해요. 자, 내구성 뛰어나고, 그치? 좋아. 그런데, 형태의 표준화가, 여기서 말하는 표준화라, 우리 금이라는 걸 좀 똑같아. 모든 나라가, 그치? 모양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별표 만들고, 영국에서는 또 몰피 만들고, 이라크에서 네모 만들고, 이렇게 지금 이제 다 다르게 만들었던 게 아니고, 금속 화폐가 쓰였던 시대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 금 한 돈에 3.75g으로, 그치? 그람수로, 무게로 표준화 시킨단 말이야.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거는 솔직히 이제 무슨 짐을 좀 잘못 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표준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치 뭐 무게라든지 그치 또는 단위의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형태 모양이 아니라 그치 무게적 측면에서 그치 네, 표준화인데라고 4번 선택지가 빨리 나왔을 것 같은데 요지를 조금은 좀 미흡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자, 금속 화폐니까 그치 금의 어떤 무게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금 1kg하고 그치 극단적으로 얘기할게. 금 1kg하고 우리나라 돈 얼마하고 엔화 얼마하고 달러 얼마하고 그치 동일하니까 이렇게 교환되고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예시들까지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그냥 표준화라고 던졌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도 무게라든지 그치 단위적 측면에서의 표준화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양이 아니고 모양이 개떡 같아도 그치 뭐만 같으면 된다고 무게만 같으면 된다고 예를 들어 10g 10g 그치? 이러면은 교환된다 이거. 자 어쨌든 자 장점이 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또 나와. 그러니까 장점 던지고 하지만이니까 얘도 또 뭐야? 또 P 나와야 돼 단점. 그래서 자 금속 화폐는 같은 가치의 상품 화폐에 비해서 작고 가볍기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갖고 다니기 좀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뭐 흘려버리고 그치 뭐 잃어버리고 누구 훔쳐가버리고 이래버리면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 때문에 17세기 영국에서는 금속 화폐를 금속 세공업자에게 맡기고 보관증을 받아뒀다가 그 화폐라고 하지만 여기서 화폐를 어떻게 읽어야 돼? 금속 또는 금 정도로 읽어야 돼. 그치? 자, 금이 필요하면 이제 뭐야? 보관증을 갖고 가서 그 세공업자한테 야, 나 너한테 이렇게 맡겼었는데 너 종이 딱 주고 그치? 금을 다시 돌려받는. 자, 그거 빈번했단 말이야. 하지만 이 금을 사용할 때마다 보관증을 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너무 또 뭐야? 또 매번 또 세공업자 찾아가야 될 것 아니야. 번거롭다는 거지, 이것도. 그래서 보관증 그냥 자체, 종이 쪼가리 자체를 뭐 하기로 했다고.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고 보기로 했다는 거야. 이것이 이제 봐봐. 교환증 자체를 자 금으로 굳이 교환 안 하고 그렇지 저 사람한테 넘겨주면은 야 이거 나 지금 A 세공업자한테 금 이렇게 맡겨놨는데 너 거기 가서 이 종이 주면은 금 이렇게 줄 거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받고 나한테 물건 넘겨줘 이런 식으로 그렇지 교환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다. 요게 발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가 나왔다? 지폐, 종이 화폐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되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품 화폐부터 시작해서 금속 화폐. 그리고 지폐로 이어지는 거지. 이 화폐 어떤 발달 과정. 그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그치? 그리고 이건 PS 구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 3문단 보니까 금화와 같은 금속 화폐와 달리 지폐는, 그래서 지폐가 발전하게 되었다로 끝이 났기 때문에 3문단은 지폐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것 같네. 또 금속 화폐와 달리니까 비교급, 신중하게 봐야 되고, 자, 지폐는 재료 자체의 가치, 재료, 종이가 재료니까 그지, 종이 쪼가리 어떤 의미가 있겠어, 가치가 있겠어. 재료 자체 가치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폐가 등장한 역시 또 초기, 자, 지폐 초기에는 지폐 가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신뢰가 뭐였다고? 일단 낮았다는 거야. 가치, 그지? 재료 자체 가치가 낮다 보니까 그 종이 쪼가리 뭘 믿고 내가 이걸 교환해야 돼? 라는 거지? 자, 신뢰가 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지폐를 발행한 은행이나 정부가 지폐의 가치에 상응하는 거지. 그에 대응하는 금속을 지폐와 교환을 해주는 거지. 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교환 방법을, 자, 이렇게, 제시를 했고, 이런 지폐를 이제 태환 지폐에서 여러분 아마 2018학년도입니까? 10학년도입니까? 그 이제 브레턴우즈 체제 나왔던 그 지문에 따르면 그치? 이런 태환종이 이제 바꿔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폐 가치가 좀 이제 낮다 보니까, 신뢰가 좀 낮다 보니까 국가가 또는 은행이 나서서 금으로 좀 바꿔주는 그런 금태환종이 있었네요. 이런 것들, 그 기출 지문들 정리할 때 꼭 같이 봐야 되는 지문들이야. 자, 어쨌든 하지만 오늘날, 자, 초기 나오고 오늘날이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금속 지폐 교환해주겠어 안 되겠어? 안 해. 그지? 오늘날에는 지폐 가치에 대한 신뢰가 이제 높아졌단 말이에요.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금속으로 교환을 보증하지 않는 불환 지폐. 그치? 불환이란, 금속과 지폐를 교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지. 그치? 교환하지 않아도 뭐하니까? 신뢰가 높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등장한 이런 다양한 화폐들은 사회적 약속에 의해 재화교환을 원활하게 매개하는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건 다양한 화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그래, 아까 우리 상품화폐부터 시작해서 그지? 금속화폐, 지폐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자, 교환을 매개한다. 오케이, 좋아. 자, 화폐는 이런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는 역할 외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화폐가 가지고 있는 제 본질적 기능 교환인데, 그것 외에도 뭐까지 하냐면, 자,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태가 없는 한, 일단 내가 이런 것도 항상 이제 수업할 때 얘기하는 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태가 없는 한은 가정적이거든. 참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자, 없는 한,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면, 현재 화폐가 가진 구매력, 즉, 현재의 이 구매력이 유지가 되어 화폐를 통해 현재 구매력을 어디까지? 미래까지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화폐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조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자, 수업 때마다 가끔 내가 얘기하는 게, 쌤, 저 꿈이 뭐야? 언양 근처 저기 뭐야? 땅 몇 평 사가지고 펜션 짓고 사는 거야. 이제 너희들 오면 뭐야? 반값 해준다며. 내가 직접 전도 뽑아준다. 어? 어쨌든 간에, 내가 그럼 왜 지금 이 주말 아침까지 기어 나와가지고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피 터지게, 목 터지게 떠들고 있겠어? 지금 돈을 벌어두면, 나중에 그치? 이 번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펜션 짓겠다는 거. 만약에,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이 화폐의 구매력이 미래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쌤 이렇게 일하겠나? 안 하지. 미쳤다고 하니? 그치?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들이잖아. 맞죠? 내 지금 이 노력이 그치? 미래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지금 노력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런 노력들을 그치?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화폐가 현재의 그치? 이 구매력이 미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치?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화폐는 이제 뭐 한다고? 가치의 저장 수단이다. 라고 하고, 면이니까 병렬이네. 그래서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공통된 기준인 또 화폐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의 또 기준, 척도의 역할까지도 한다.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뿐만 아니고 이렇게 플러스 알파의 역할들도 그렇지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마지막 단락은 화폐의 어떤 기능 역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 건데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8번 문제. 자, 전기 방식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1번에 화폐가 등장하는 배경 1문단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는, 실물이 있는 화폐의 종류별 특징, 실물이 있는 화폐의 종류별 특징, 아까 뭐 있었어? 상품화폐, 그지? 곡물이라든지, 금속화폐, 금 같은 것들, 지폐는 당연히 종이겠지. 그래서 종류별 특징들 설명했다. 그 다음에 3번에 화폐 발달 과정과 역할인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4번 빼고 신뢰가 이렇게 된 과정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물밀배의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뭐야? 화폐 등장했다 이거지. 근데 그 무엇보다도 1번, 2번, 5번보다도 가지문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문장이 있다면 사실 뭐야? 3번 선택지가 그렇지. 1, 2, 5번에 비해서
훨씬 더 뭐야 보편적인 일반적인 지금 진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1, 2, 3, 5번은 맞는 말이니까 남겨놓고 가면 뭐 나머지도 4개 보는 거 되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판단했을 때 1, 2, 5번을 다 묶을 수 있는 진술이 있다면 그건 바로 3번 선택지이기 때문에 3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찍고 넘어가도 된다 이거예요. 실전에서는. 전개 방식 넣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치? 결국 전개 방식이란 이 글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 글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1, 2, 5번보다는 3번이 타당하다. 난 이렇게 판단했어. 그리고 뭐 이렇게 남겨두고 나 읽고 나서 소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뭐 해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09번 문제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가 단독 문제였기 때문에 자, 1번에 상품 화폐는 금속 화폐에 비해 온도나 습도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지. 그치? 온도나 습도와 같은 환경이 아까 뭐였어? 섞거나 녹거나. 그치? 요런 것들. 자, 훼손 가능성이 있고. 2번에 17세기 영국에서는 화폐를 특정이랄까 금속 세공업자에게 맡기고 보관증, 그치? 그리고 이 보관증과 또 화폐, 금을 또 교환하기, 그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고 그대로 나왔고. 3번에 물물 교환은 내가 그지 상대방의 재활을 원하는 시기, 그다음에 상대방이 나의 재활을 원하는 시기, 아까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좀 일어나기 쉽지가 않다라는 한계를 얘기하긴 했어요. 어쨌든 일치를 해야 물물 교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4번 다시 한 번 더 형태, 모양이 아니고 그지 아마 무게라든지, 그치? 뭐 질량, 뭐 이런 것들 뭐 개념이 나왔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양 형태였기 때문에 이거 부적절하다. 그치? 다음에 5번에 화폐를 이용하면 상대방이 현재 원하고 있는 화폐가 재화가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아도 그렇지 봐봐. 5번 설정 불편하지. 이제 화폐를 이용하면이기 때문에 자, 이 현재 원하고 있는 재화가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아도 제 자신 원하는 재화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 이것 지금 뭐냐 화폐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1문단에 나오니까 너희들이 아닌데 아까 화폐 상품 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였다고 욕망의 어떤 이중적 일치가 좀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화폐가 또 등장 배경이라든지 그렇지? 본질적인 또 기능만 판단하게 되면 그렇지? 5번은 맞는 말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또 이제 앞선 문단에 나오다 보니까 간과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너희들이 1, 2문단에 대한 정보가 내가 좀 오래 가지 않더라 라고 판단되면 요약적으로나 또는 간단하게나마 좌우측 여백에다가 정리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 알겠지? 이거 다 근데 구구절절 적을 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은 지금 못 풀어요. 요거는 나 단독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12번 문제인데 여러분 12번 문제 자 한번 보기 한번 먼저 볼게. 자, 가상화폐 A코인이 유명해지고 가상화폐 전자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A코인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피자를 판매하는 P식당은 A코인으로 피자를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럼 이 말은 P식당에게 있어서 A코인은 뭐가 가능한 거야? 피자랑 교환이 가능하게 된 지금 뭐가 되어버렸다고? 화폐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맞아? 자, P식당은 피자 한 판의 가격을 10A로 책정해 판매했고 실제로 몇몇 고객은 P식당에서 A코인으로 피자를 구매했답니다. 자, 얼마 뒤 정부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원한다면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수는 있으나 법정화폐는 아니다. 국가적으로 인정해주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래 시 분쟁이 발생할 때 법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렵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답니다. 정부 발표 이후에 A코인의 시세는 하루 만에 기준의 절반으로 그치? 자, 떨어졌고 P식당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자의 가격을 20A로 조정할 것을 고려했으나 고객의 불만과 혼란 예상해서 A코인으로 피자를 구매하는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 더 이상 이제 A코인이 이 피자와 그치? 물물 교환이 안 되는 그치? 자,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려.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면 자 1번에 A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치 척도로 자 척도란 결국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야? 좀 고정적인 어떤 이제 의미가 좀 이제 짙어야 되는데 변동성이 크다는 가변성 아닙니까? 가변성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기준 고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데 유용하겠어? 그치? 유용하지 못하죠. 자, 유용하다는 이제 쓸모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2번에 A코인을 이용한 재화의 구매는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 이거 물결만 아니지 얘들아. 자, 이때의 만이라는 거, 결국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는 것은 시기가 동일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때 지금 자, 이 시기 A코인 이용한 재화 구매는 아니야 본인 피자 먹고 싶으면 그지 주고 왜 피자 가게에서 피자 내주면 된다고. 피자 가게 사장이 A코인을 뭐 원하고 있다 그런 게 지금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만이라는 진술이 잘못됐다는 거야. 읽어온 친구들은 그치? 요 만에서 우리가 딱 잘못된 진술을 이렇게 판단했었어야 됐다. 3번에 A코인은 불환 지폐와 달리 오케이 좋아.
불환지폐란 뭐가 정부나 은행이 금으로 바꿔주는, 그지? 게 아닌, 그저 그냥 이 지폐, 화폐 자체에 대한 이제 이 가치가 내지는 신뢰가 높은 지금 화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정부나 은행이 현재 가치에 상응하는 금속으로 표현해주지 않는 게 불안지폐인데 어떻게 달리가 들어가 얘들아. 그지? 기본적으로 달리란 말이 성립이 안 되고. 4번에 A코인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일부 기능하였으나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는 화폐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왜 그렇다고? 가치의 저장수단이 되려면은 자 이게 아까 현재의 가치가 그치? 구매력이 미래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요놈이 지금 뭐야?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준으로도 어렵고 그치? 저장수단으로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봐봐. 가격 변동성 얘기하면서 아까 원래는 자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원이었다라고 시세가. 그런데 절반으로 떨어져 5로 좀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결국 뭐로? 1. 저는 뭐 0으로도 갈 수 있단 말이지. 이 말인즉슨 자 이 구매력이라는 것이 그치? 미래로 뭐 하지 못하는 거 이어지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저장수단이나 결국 이제 현재의 가치가 미래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위에서 시세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요걸 근거로 했을 때 적절한 걸 고르라면 정답은 4번 아니냐. 그지? 다음에 5번에 A코인과 중앙은행 이건 아직 우리가 몰라요. 나 지문에 나오니까. 자, 어쨌든 A코인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 민간은행이 관리하는 예금과 달리 화폐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위험이 없니? 아니야. 화폐로서의 가치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A코인과 관련했을 때 가지문만의 어떤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도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정답 4번. 그치? 그리고 13번 외국인 문제 언제든 풀면 상관없고. 마지막에 풀어도 되고 읽으면서 풀어도 되고. 오케이? 자, 그럼 나지문 한번 읽어볼게. 자, 나지문은 137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자 밑에서 6번째 줄. 자, 블록체인과 같은 전자적 기술의 발달로 민간에서 전자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 뭐 코인 같은 것들 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실태고.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현금과 같은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의견이지 그게 지금 뭐야 상용화됐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의견이 있지만 가상화폐는 법적 규제의 미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가상화폐 지금 문제점을 던져줬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우리가 12번 문제였습니까? 자, 보기 문제 풀 때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몇 번 문제였지? 10번 문제 단독 문제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상화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상화폐, 민간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은행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뭐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거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장점을 취할 수 있어 새로운 화폐로 주목받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 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다라고 지금 나왔네요. 자, 그러면 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일단 중앙은행의 주체 누군데 중앙은행 국가에서 지금 이제 관리하는 은행이란 말이야. 우리 그 돈 찍어내고 화폐 찍어내고 자,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법정 화폐 현금처럼 자 현금처럼이니까 현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앙은행 발행하고 가치 안정적이다라는 공통점 얘기했어요. 그치? 자, 그런데, 자, 현금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화, 뭐 동전이라면 그치? 막 주화, 그 다음에 종이돈이랑 지폐라면 그치? 나오는데, 디지털 화폐니까 말 그대로 실물은 없다라는 요건 차이점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국가가 보급한 전자지갑 시스템을 통해 보관 및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물이 실체가 없다 보니까,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 보관이 되고 있고, 보관 시에는 민간은행의 예금처럼 이자가 지급될 수도 있다. 왜? 이것도 뭐니까? 현금처럼 그치 쓰이는 그치 실물이 없다 뿐이지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니까요. 이 돈을 예금해 두면 이자가 붙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거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그 어떤 자 특징들에 대한 서술을 봐야 되겠다. 그치? 자, 그리고 이 문단을 딱 보니까 첫 문장에 이 중앙은행 화폐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치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해 줘요. 자, 볼까? 자, 우선 직접적 교환 없이 자 지급 결제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 사용보다 효율성이다. 현금 사용을 하려면 뭐 돈 뽑아야 되고 그치 지갑에 넣고 다녀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디지털 화폐니까 그냥 뭐야 전자 그치 시스템상으로 그냥 버튼이라든지 그치 요거만 딱 누르면 간편하게 그치 거래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니까 병렬이지. 거래 시 일반적으로 거래 정보가 남지 않는 현금과 달리.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그렇잖아. 자, 그 은행에 은행, 식당 이런 데서 너희가 밥 먹고 그지. 자, 현금으로 결제해 주면은 자, 이 은행에서 그죠 돈을 벌었다라는 것을 은행에서 국세청 이런 데 신고하지 않는 한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몰라요. 그지? 거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 중앙은행 이 디지털 화폐는 거래 정보가 아까 우리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보관하고 그지 사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록됨으로 그런 탈세와 같은 그지 범죄 감소에 또 도움이 된다라는 점. 아니, 다 추적이 된다 이겁니다. 자금 출처 같은 거. 그래서 또 다른 장점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국가가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관리하는 유사한 서비스에 비해 안전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누가 관리하나? 국가가 관리하니까.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은행 이제 이 화폐와 민간은행이 관리하는 예금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보관 및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있어. 하지만 민간은행이 파산해버린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그지? 이런 내가 신한은행에 이제 예금 1억을 꽂아놨다 이거야. 그런데 신한은행에 예를 들어 파산되면서 그렇지 고객들의 그 예금을 다 못 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배째버리면 우리는 보상받을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상해주겠습니다만은 1억을 다 보존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국가 땅 파서 장사하니? 그래서 결국 해당 은행에 관리하는 이제 예금은 지급이 어려워져 가치가 사라질 위험이 있으나 근데 중앙은행 우리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거지. 자,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현금처럼 국가에서 관리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가 IMF 시절 그지 국가 부도와 같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태가 없다면 이런 문장들은 조금은 항상 우리가 이제 신경 좀 써줘야 되는 게 선택적 장난칠 수가 있다고 국가 부도와 같은 사회적 심각한 사태가 있으면 화폐로서 가치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는 없다면 적다 이지만 그치? 있다면은 위험이 있다 또는 높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반드시 진술을 드려야 된다 머릿속으로. 되니?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의 어떤 거지 안정성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뭐 한다고 이 민간은행 예금보다는 아까 왜 민간은행에 이 예금을 했을 때 그치 이자 받는 것처럼 우리 국가가 운영하는 거지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 1문단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가, 그치? 투자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다음 문단 읽어. 그래서 일단은 자, 2문단에서 그러면 이제 장점 얘기했기 때문에 3문단 내용을 읽으려고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장점 다음에 그러나 나왔기 때문에 다음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얘는 한계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또한 존재합니다. 자, 우선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현금처럼 손쉽게 사용할수록 지원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아까 제 단말기 경우 보급이라든지 또는 시스템 관리 비용과 같은 여러 부차적인 비용들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냥 ATM기 가가지고 현금 뽑아 쓰면은 그치 국가가 관리할 시스템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전자 시스템 같은 경우에 사람들도 그럼 우리 통신망도 구축해야 될 것이고, 그지? 다음에 계속해서, 그죠? 어떤 이제 이 시스템, 또 네트워크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비용들이 또 있고.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운용하기 때문에 해킹과 같은 어떤 전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금융 마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자화폐밖에 없는데, 전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내가 지금 필요한 어떤, 필수제, 생필품 같은 것들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또는 이게 또 털려버리면 또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그지? 그런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디지털 화폐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번 털려가지고 그지? 그 재산이 그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면 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대처할 거야? 자,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네 번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용 시의 혜택이나 전자지갑 보관 시의 이자율에 따라 민간은행에 예치된 예금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대규모 전환될 수 있는데, 자, 봐봐. 요 문장 지금 기억이 좀 길게 나와 있지만은 잠깐 끊어놓을게. 요 앞문장에서의 이해가 너희가 좀 됐었어야 돼. 지금 여기서 변수를 뭘 잡았냐면은 이자율을 변수로 잡았어요. 이자율. 아까 이 민간은행처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도 이자 지급한다 했었거든. 맞지? 그러니까 너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 민간은행이 있어.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돈을 예를 들어가지고 자 연이자 5%라고 하자. 그럼 너희는 민간은행과 중앙은행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를 할래?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중앙은행이야. 왜? 아까 이 문단에서 뭐라고 했던 민간은행은 훨씬 더 안정성이 높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화폐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위험이 좀 적었단 말이지. 정말 국가적 사태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것이 자, 이런 이 디지털 화폐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민간은행에 지금 예금이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 은행이 원래 자본이 많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은행이 예금을 유치해서 그 예금을 가지고 직업준비금 놔두고 대출 또는 투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야. 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기들이 받을 이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신 은행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 결국 은행이 이런 이제 감당을 못하게 되면서 그렇지? 자, 전체적으로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상황이다.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몇 번 문제였죠? 11번 문제입니까? 11번 문제가 바로 이 기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잖아. 그 똑같은 조건에서 맞붙으면은 중앙은행이 안 된다고, 민간은행이. 그럼 뭐를 다르게 해줘야 돼? 이자율을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민간은행에서 빼서 중앙은행으로 못 가게끔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 예를 들어 민간은행 5% 해놓고 중앙은행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치? 5%안 주고 2%만 줘버리면 사람들은 물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중앙은행에 투자하겠습니다만 그치?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민간은행에 그치? 예금을 그대로 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결국 이자율에 따라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자율을 조정해주면 된다라는 요거를 너희가 캐치했었어야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뭐에 따라 전환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지금 인과들을 잘 체크를 했었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요거? 그래서 이자율에 따라 전환이니까 이자율을 조지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11번 정답은 이자율을 그치? 자, 중앙은행을 더 낮게, 민간은행은 더 높게. 정답 5번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어쨌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다양한 장점을 지닌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및 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어쨌든 이건 유의사항인 것이고 따라서 국가가 이런 이제 화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마무리가 되네요. 자, 8번 문제 그럼 마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아까 3번으로 선생님 논리적으로 그냥 뚫어버렸지만은 1, 2, 3, 5번의 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자, 나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게 된 배경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다. 그치? 그 다음 2번에 나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종류라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그치? 자, 개념 나와야 되는데 그냥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종류별 없었어요. 3번에 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도입시 장단점 해서 정답은 분명하게 3번이었다. 그럼 5번은 자, 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법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한계? 이게 그냥 법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치? 라고 얘기를 했을 뿐.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뿐. 법적 한계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답 3번이었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10번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선택지. 자, 국가 부도와 같은 특수한 사태가 없다면, 그치? 아까 없다면 적다. 냈을 만에 출제자라면은 있다면 위험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난 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없다면 적다. 맞고, 이번에 현금처럼 중앙은행이 발행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보관 및 사용한다. 라고 아까 개념 및 또 특징에 설명을 했고, 3번에 예금처럼 전자 시스템을 통해 보관 및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기록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현금에 비해서 이제 이 탈세라든지 그렇지? 금융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4번에 현금과 달리 저 차이점 실물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현금과 아니지. 현금과 달리 실물이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현금과 그 가치 그 효용이 같았단 말이야. 맞지? 발행 주체도 현금이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르면은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한 나라의 화폐가 두 개가 돼버리고, 그치? 그런 상황이 생겨서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물이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이걸 근거로 그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는 안 돼. 현금과는 실물의 어떤 존재 여부만 차이가 있지 그 가치라든지 그치? 역할은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5번에 국가에 심각한 사태가 없고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면
화폐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심각한 사태가 없고, 그치,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면은, 그치, 구매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문제가 없는 한. 자, 11번 아까 정답 5번이라고 말씀드렸고, 13번의 외국인 문제는 정답 4번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주제통합 지문 문제 나오면은 보통 이제 보면은 인문이나 예술 지문들 많은데 이렇게 경제 지문으로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번 육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지? 주제통합 지문이 인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이제 감안 좀 해주셔야 되겠고, 거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꼭 무조건 인문 지문이 주통이야는 아니거든요, 얘들아. 단독으로 이번처럼 이제 묵자처럼 그치 단독으로 인문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역들마다 또는 지문 스타일들마다 어떻게 읽어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식품 첨가물하고 묵자 이야기 할게요. 잠깐만 쉽시다. 자, 식품 첨가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140페이지 1문단. 이게 뭐 과학기술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1문단부터 식품 첨가물이란 하고 개념부터 던지네.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산화 방지 등 특정한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감미는 뭐 이제 맛이라든지 이런 걸 더하는 거고, 착색, 색깔 바꾸는 거, 표백 하얗게 만드는 거, 산화 방지, 부패라든지 그지 뭐 이제 이 섞는 걸 방지하는 거일 겁니다. 특정한 목적으로 이제 첨가하는 물질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이나 소금은 식품의 맛이나 향미를 증진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이다라고 이렇게 예시까지 친절하게 줬다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완성된 식품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이 문장 너희들 이런 뭐뭐 하더라도 문장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적 진술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우리가 이거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양보의 연결어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식품에 그렇지 남아있지 않더라도 아까 지금 이 식품 첨가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거든. 봐봐.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보존. 자,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 요 과정에서 그지 사용되었으면 식품 첨가물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다 지금 완성된 제품, 식품에는 없더라도 사용했으면 식품 첨가물이야. 이거 무조건 문제 됩니다, 문제. 그래서 너희들 지금 5번 문제 있잖아. 그치? 자, 15번 문제 너희 딱 봤을 때, 자, 1, 2, 3, 4번 내가 좀 딱, 문제 풀 때 풀이를 좀 할게요. 5번 선택점 한번 봐봐. 자, 안식향산이나 이 수산화 나트륨이 식품 제조 과정에 사용된 후 밑줄 완전히 제거돼서 완성된 식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식품 첨가물의 사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금방 읽은 문장에 따르면 요 않더라도 리을더라도 있잖아요. 그렇지? 자, 요 문장은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했다. 않더라도 사용했으면 식품 첨가물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 5번 선택지가 정답이다라고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문장들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매번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신경 쓰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럼 다시 본문 와서, 자, 식품에 닿는 또, 자, 기구나 식품 용기 및 포장을 살균하거나 소독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중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 또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식품에 닿는 요 기구에 어떤 물질이 포함돼 가지고 내가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녹아 가지고 식품에 첨가가 된다면 그것도 식품 첨가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의 어떤 범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자, 좋아요. 개념과 범위를 다 알려줬는데 사실 제 식품 첨가물이라는 게 특정한 목적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렇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왜 넣는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제 너희가 상식적으로 궁금해야 되는 게 이제 왜 넣고, 그렇지? 어떻게 넣어서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단 내용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봐라. 자, 식품 첨가물은 여러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일단 요게 지금 이제 이 식품 첨가물을 이제 추출하는 방법, 그다음에 합성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네. 그래서 자연에서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추출해내는, 뽑아내는 경우가 있고, 또는 화학적 합성, 인위적인 합성이겠지, 그치? 통해서 얻을 수도 있는데, 이때 화학적 합성을 통해 얻은 식품 첨가물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또는 구할 수 없는,
물질일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너희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왜 그러면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건데 왜 합성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 구하는 이제 이 물질 가운데 그 방법이 좀 어렵거나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때로는 인위적인 합성이 더 뭐 할 수 있다고 효율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에서 얻는 것보다 합성이 더 나은 경우라면 그렇지 얻을 수 있어도 합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아예 자연에서 얻을 수 없다면 그때 당연히 화학적, 인위적 합성을 해야 되겠지. 이런 이유들은 너희들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띄웠던 질문에 따라 그렇지. 자,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자, 특정한 식품 가공 공정에 꼭 필요해서 식품 제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 꼭 필요한 거야.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껌의 제조에는, 자, 껌을 씌울 때 점성이 있으면서 녹지 않는 물질인 껌기초제. 그 다음에 두부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해? 이제 콩물을 그치 이렇게 응고시켜가지고 단단한 단백질 덩어리 만들어주는 거지. 응고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야? 첨가제 예로 좀 들어가 있고. 둘째, 식품의 보존. 그리고 저장을 위해서,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쓴다는 거예요. 또 역시 식품 첨가물이 산화방지제 얘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라는 문장이 없습니다만, 첫째로 이런 경우고 이런 예시가 있고, 둘째로 이런 경우고 이런 예시가 있고, 뭐 패턴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그래서 산화방지제 같은 거 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 식품에 대한 기호성이라는 우리가 뭐야?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정도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너희들 생각해봐.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피자빵을 만들어 팔 건데 피자빵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생각해봐. 먹고 싶나? 약간 극혐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뭐 할 수 있다고? 향료, 향미 증진제 또는 뭐 착색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뭐 한다고? 먹는 즐거움을 높이고자 한다. 이겁니다. 기호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넷째. 그래서 식품 자체에 부족하게 포함된 영양소가 그 자체에 부족한 영양소나 또는 가공 중에 지금 많이 열 처리한다거나 그지 이런 이제 여러 처리 과정 속에서 손실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식품 첨가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유제품 가공 중 손실된 칼슘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것이 이해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제품 같은 경우에도 고온에서 되게 순간 살균을 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렇게 되면은 자, 이 유해한 어떤 세균들은 죽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유익한, 그치? 이런 어떤 칼슘과 같은 것이 영양소들이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인위적으로 첨가돼요. 어쨌든 자, 하나의 식품 첨가물을 식품 제조 시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이 정도. 자, 그리고 이제 4문단인데, 그래서 4문단 첫머리 한번 보면은 모든 물질은 섭취량에 따라 우리 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글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 지금 3문단까지 내용에서 지금 층위가 이렇게 좀 틀린다고. 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 지금 3문단까지는 식품 첨가물을 왜 쓰고 그치? 어떤 상황에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식품 첨가물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식품 첨가물에 대한 얘기지만은 그 이제 이 포인트가 좀 다른 관점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너희가 좀 길다 싶으면 여기서 뭐 하고 끊고 가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읽어왔으니까 일단 한 호흡에 좀 읽어드릴 건데 내가 이 질문을 한꺼번에 다 읽고 문제 푸는 게 좀 버겁다 하면은 이렇게 층위가 조금 틀리는 이 부분에서 뭐 하라고 끊고 가서 문제들을 풀어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모든 물질 어쨌든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래서 식품 첨가물 또한 우리 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즉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도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 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의 전제는 뭐야? 그러니까 적당히 처먹으면 인체 해가 안 되는데 많이 처먹으면 인체 해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요게 지금 변수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딱 이거 읽는 순간 이 양과 관련해서 그지 적당량과 많은 양의 기준이 중요할 것이고. 이제 그걸 또 뭐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지 않겠는가? 과학기술 지금 또는 이제 이렇게 이런 뭐 섭취라든지 그지 음식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양 계산하는 게 좀 꽤나 곧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자, 특정 물질의 안전성 및 유해성은 해당 물질의 섭취나 투여에 따라 유해 반응이 나타나 실험 대상의 비율을 나타낸 용량 반응 곡선이거든. 이 곡선이니까 이제 그래프인데 지문에 그래프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지문에 그래프 그림 잘 안 준단 말이에요. 어디 많이 주노? 문제 많이 줘요, 문제. 그래서 눈치껏 빨리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게 지금 어디 문제? 17번 문제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 용량 반응 곡선이란 게 무엇이고 이게 뭘 뜻하면서 그리고 또 그래프 나오면 이제 기울기가 어떠하고 그치? 그다음에 또는 반응의 정도가 또 어디서 증가하고 또 감소하고 이런 또 상관관계들을 잘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계속 구술된 내용들 읽어볼게. 그래서 식품 첨가물 또한 용량 반응 곡선을 통해 안전성 및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근데 식품의 섭취량은요,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 예를 들어 피자는 뭐가 들어가 있고, 그치? 햄버거는 뭐가 들어가 있고, 라면 뭐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특정 식품 첨가물의 용량 반응 곡선만으로는 식품 하나에 포함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양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 식품 첨가물 뭐 적게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식품 하나에 포함되는 식품 첨가물의 양을 다 판단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식품 종류에 따른 섭취량 등을 고려해서 식품 종류별로 중량당, 즉 무게당 함유할 수 있는 자 오른쪽 상단 이 식품 첨가물의 양을 뭐로 법으로서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라면을 예를 들었을 때 식품 첨가물 A 식품 첨가물이 있는데 얘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자 뭐 1mg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1mg 이상 먹으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뭐야 이하로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법적으로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한 글자로 써가지고 양에 대한 얘기죠. 맞지? 그러니까 4문단 아까 첫 문장 다음에 그치? 자 섭취 양 그치? 많은 양을 섭취하면은 유해할 수 있다라는 요 부분에서 양적 측면과 관련해서 식품 첨가물에 그치? 인체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했다면 양에 계속 포인트를 두고 읽어내야 된다. 이해돼? 응. 자, 그러나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의 체중과 식품 섭취량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자 상황이라든지 그치? 또는 이제 그 건강 상태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체중이라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의 안전한 섭취량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식품 첨가물의 안전한 섭취량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바로 자 1일 섭취 허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1일 섭취 허용량은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 등 특정한 물질을 인간이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에 섭취 가능한 용량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매일 꾸준하게 이 정도 용량, 이 정도 양을 먹었을 때, 그치? 사람한테 괜찮더라. 그치? 요 정도 수로 지금 이제 나타낸 이제 이 용량을 우리가 1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하는데, 1일 섭취 허용량은 일생 동안 섭취한 경우에 발생하는 만성 독성을 근거로 산출된 값으로 최대 무독성량이라는 값을 안전계수 100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지금 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최대 무독성량이란 뭐냐? 자 동물 실험에서 특정 물질과 관련된 유해한 용량이 관찰되지 않는 그 물질의 최대 섭취량. 그러니까 이 정도 먹었을 때까지는 뭐야? 유해 반응이 없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까지 먹었는데 이상 먹고 100일 먹으니까 이상 생기니까 그러니까 최대 그러면 이제 무독성량은 어디? 100까지를 이렇게 설정하겠다 이거예요. 요걸 이제 안전계수 100으로 나누겠다 이런 뜻이겠지. 자, 그래서 이때 안전계수라는 것은 특정 물질의 안전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계수로 예상하지 못한 유형을 막기 위해서 그치? 우리가 뭐야? 그러니까 사실 뭐 100을 먹었을 때 그치? 자 괜찮았다고 했지만 아까 이게 첫 문제에 뭐라 했었냐면 사람들마다 체중 다르고 상황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까지 버티지만 어떤 사람은 100을 버티지 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그치? 또 더 이상 버틸 수도 있겠지만 못 버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값을 그대로 그냥 두지 않고 여기 100을 그치? 나눠가지고 그냥 1로 이렇게 잡아버리는 게 훨씬 더 뭐하다고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요렇게 자 봐봐 예를 들어 특정 물질의 최대 무독성량이 체중 1kg당 10mg이라면 이 물질의 1일 섭취 허용량은 안전계수 100으로 나눴을 때 0.1mg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0mg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란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눈 0.1mg을 1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그 기준을 이렇게 잡아두겠다는 겁니다. 자, 즉 안전계수는 동물 실험과 실제 개개인에 적용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이를 보정하기 위한 그렇지 예상하지 못한 위험 보정을 하기 위한 값이다라고 그렇지 같은 지문을 묶어두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안전계수는 왜 하필 100이냐 자 이게 지금 무슨 실험에서 동물 실험에서 제가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 간의 중간차를 10으로 그다음에 또 사람 또 사람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10으로 하니까 10 곱하기 10은 100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시적으로 1일 섭취 허용량을 약간 초과하는 양의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섭취한 양의 하루 평균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이하라면 위한 영향이 나타나기 어렵다. 그럼 이 말이 반대로 얘기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뭐야? 초과하지 않는 양을 처먹더라도 뭐 할 수 있다고? 아플 수 있다 이거예요. 위한 영향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반대사고 동시사고를 항상 이렇게 해줘야 돼. 그치? 라면이랑 가정적 기준이 나오니까, 그치? 자, 어쨌든 그러면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14번 문제.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두부, 껌. 아까 껌 기초제. 그 다음에 응고제 같은 것들 필요합니다. 특정 식품 첨가물이 필요했고. 이번에 식품의 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색깔 바꾸는 착색제 같은 게 있지. 그 다음에 3번에 식품의 생산 과정 중 향미를 증진할 목적으로 카페인 첨가했던 그건 식품 첨가제가 맞고요. 4번에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 중에 재료에서 손실된 영양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도 식품 첨가제, 그치? 첨가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진술 그대로 나왔습니다. 14번 문제가 더 틀렸으면 솔직히 반성하셔야 돼요. 다음 5번 선택지. 특정 식품의 조리 기구 제조에는 사용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트릭이. 5번이 좀 매력적이긴 해요. 자, 아까 내가 왼쪽 그 지문에서 뭐뭐 하더라도 문장 있잖아, 그치?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이 있었지. 자, 하더라도, 첫 번째 단락. 자, 이 완성된 식품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되어 있어. 맞아? 그러니까 요건 지금 이제 5번 쓸 때 뭐라고 하냐면은 조리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기구 제조 후 완료 전에 완전히 제거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식품 제조가 아니고 기구 제조야. 맞지? 그러니까 기구 제조기 때문에 그때 완전히 제거됐다면 음식을 만들 때 그치 걔네가 뭐야? 음식 자체는 식품 자체는 녹아들지 않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식품 첨가물이 아니지. 이해돼? 그러니까 아까 기구를 만들 때 어떤 물질이 여전히 묻어 있어가지고 그치 국자 같은 거에 묻어 있어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그것이 음식 속에 녹아들면 그것은 뭐라고? 식품 첨가제로 볼 수 있었는데 이건 좀 기구 제조 당시잖아. 5번 선택지 얘기하고 있는 게. 그치? 그래서 기구 제조 당시에 그치? 들어가지만 기구 제조 완료 후에는 그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라면 음식에 녹아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이 아닐 것이다라는 말이야. 뭐 5번 좀 매력적이긴 했습니다만은 4번을 찍었다면 5번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아까 내가 5번 제외하고 그치? 나머지 선택지 좀 풀이하겠다고 했는데 1번에 자연에 있는 자원에서 추출한 안식향산뿐만 아니라 화학적 합성을 통해 얻은 안식향산도 그렇지? 추출도 그렇고 합성도 그렇고 다 식품 첨가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2번에 팽창제는 일반적 빵을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우리 껌 기초제라든지 응고제 같은 것들이니까 그렇지? 식품 첨가물 맞을 것이고 자, 수산화나트륨은 식품 가공 중 수분 손실을 방지해서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목적 아까 3번인가 뭐 그랬거든 그지? 식품 첨가물 맞을 것이고 4번에 안식향산이 식품의 부패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이 5번. 다시 한 번 더. 자, 완성된 식품의 식품 제조 과정이야. 이번엔 식품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식품 첨가물로 볼 수 있다. 그치? 식품의 제조 과정 그렇다. 아까 기구 제조랑은 달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6번 정답은 자, 아까 우리 왜 10 곱하기 10을 구했느냐? 사람과 동물 차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성을 우리가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 공간 차이, 사람 간 차이를 그치 각각 10의 어떤 텀으로 두고 이걸 곱해가지고 100을 구한 다음에 안전성을 그치 고려한 것이다, 보정을 한 것이다. 정답 5번이겠죠. 그치? 자, 그럼 17번 한번 보세요. 자, 17번 나와도 A 물질은 그 고거에 있는 독인 것 같고, 자, B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물질 A, B를 체중 1kg당 섭취한 양에 따라 유해 반응이 나타난 실험동물의 비율을 나타낸 용량 반응 곡선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1kg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섭취 허용량입니다, 지금. 맞지? 그 다음에 A는 특정 어류, 내장 등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 B는 식품 첨가물로 흔히 사용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다른 유해성은 없다. 자, 그럼 밑에. 그래서 1번 선택지. 자, A는 독성 물질이지만 섭취량에 따라 동물에게 이게 0.1부터 지금 이제 반응률이 막 나타난단 말이야. 그 0.1 밑에 있는 그 경우에는 반응률이 제로에 수렴되기 때문에 유해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주 적게 먹어야 되겠지, 대신에. 그지? 응. 자, 그 다음에 A는 소량 섭취에도 유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0.1이니까, 그치? 자, kg당 0.1mg이니까 만약에 1일 섭취 허용량 곱하기 안전계수제
100분의 1을 해버리면 나누기 100을 해버리면 뭐가 된다고? 0.001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아주 적은 양 하루에 처먹어도 뭐가 그래 목숨을 위험하다 그래. 또는 유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B는 섭취하는 사람의 체중이 달라지더라도 일일 섭취 허용량은 뭐야? 그래, 자, 섭취량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그치? 1로 딱 고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킬로그램당, 그치? 이런 식으로 고정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3번은 맞는 말. 그럼 4번은 왜 틀렸냐? B는 식품 첨가물로서 식품 한 개당 100mg 이상을 포함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 아니, 식품 첨가물을 막고, 그치? 섭취량이 킬로그램당 100으로 제한돼, 100으로 이제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이후 이제 반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일일 섭취 허용량을 이렇게 제한할 수는 있더라도 이게 식품 한 개당 100mg으로 제한한다라는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고. 이제 이 한 개의 무게도 모를 뿐더러,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치 우리가 일일 섭취 허용량을 기준으로 제한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그냥 뭐야 섭취 킬로그램당 섭취량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안전계수를 그치 뭐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치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당 100mg도 우리는 좀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지만은 100mg 이상이라는 요 기준도, 그치? 안전계수를 곱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래서 두 가지 근거를 빌어서 정답이 4번이다라고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자, 다음 5번 선택지. B는 건강한 사람이 체중 1kg당 1mg 이상 섭취하더라도, 그렇지, 이제 일일 허용 섭취량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먹더라도 자, 뭐 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 그 이상을 먹어도 유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유해할 수도 있고, 요거는 케바케입니다. 어쨌든 간에 안전계수를 곱했기 때문에 1mg, 이제 킬로그램당 1mg 전후로 그렇지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묵자 얘기 한번 할 건데, 묵자 지면서는 안 읽을게요. 안 읽고 간단하게 그냥 내가 도식화만 할게요. 여러분 읽어왔으니까. 자, 우리 묵자는 이런 얘기했어. 사회 혼란의 원인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 그지? 자, 그래서 사회가 혼란했고, 그런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 그래, 두루두루, 그치?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겸애가 필요했다. 뭐 이런. 자, 그러고 나서, 자, 묵자는 또 피지배계층 백성들의 삶에서 뭐가? 이 노동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특히, 이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 이 상품 우리가 재화라고 하잖아요. 그치? 이 재화와 관련해서, 자, 생산하는 데 있어, 이 전용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용.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치 좀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생산을 하지 말고, 그런 제품 좀 쓰지 말고 좀 이제 절제해서 좀 사용하자, 뭐 이런 뜻이었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자, 노동은 또 어떤, 자, 노동에 또 필요한 이제 가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절장이 필요했고 비악이 필요했다고. 절장은 장래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였습니다. 왜냐?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구구절절하는 거지. 그다음에 비악도, 이 음악이라는 것을 긍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자, 136페이지 3문단의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음악을 반대하는 것이긴 한데 비악이겠지. 그러나 문장 보시면은 묵자가 음악 그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라고. 어떤 음악을 비판한 거라고?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그치? 또는 노동의 어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음악을 비판했다는 것이지, 음악 전체를, 즉 전층적인 어떤 비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악의 악은 전층이 아닌 층적 음악을 가리키는 거였다. 이런 어떤 판단들을 이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 어쨌든 그 이후에 어쨌든 막 백성들의 삶에 주목을 한 묵자의 어떤 이제 이 견해가 이런 식의 의의를 가졌다라고 기억 문장으로 끝이 났어요. 그치?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0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1번에 묵자는 농민과 같은 피지배층의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상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묵제 사상의 어떤 이제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에 묵자의 사상은 실증적 증거에 근거해 경설 연구나 학문이 발달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라고 마지막 단락에, 그치? 자, 1문단에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묵자는 노동으로 얻은 재화를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낭비하지 않을 것. 그치? 요게 바로 뭐라고? 절용. 그치? 쓸데없는 쓰지 말라는. 4번에 묵자는 서로 사랑하지 않음을 뜻하는 불상애 때문에 전쟁하던 사회 혼란, 그치? 전쟁하던 사회 혼란의 원인을 불상애라고 봐요. 그치? 그럼 정답 5번인데, 자, 묵자는 사람들이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X, 원하는이 아니고 뭐야? 자신의 뭐에 맞게? 능력에 맞게 노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제 그러니까 이거 내가 원한다고 소망한다고 하는 일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라든지, 그렇지? 내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 요걸 추구했기 때문에 원하는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죠? 그다음에 05번에 자 절장과 비약에도 노동과 백성의 삶을 중요하게 여긴 목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라는 말은 결국 자 3번 선을 찝어보세요. 3번에 뭐라고? 자, 장래의식과, 그치? 사치를 위한 음악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절장, 장래 같은 것도, 허례허식 같은 것들 다 덜어내고, 그치? 백성들의 이제 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음악들도, 그죠? 피하자. 이제 라는 점에 정답 3번이고, 이제 추론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06번. 내가 이런 문제들, 인문지문에 보기는 있으면 안 읽는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 항상 뭐로 뚫어야 돼? 지문에 있는 묵자로 뚫어야 된다고. 봐라. 자, 공자 모르겠어. 묵자는 공동체의 화합과 유지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 예법에 따르면 절장, 장례 절차 이렇게 줄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충실히 따랐다, 안 돼. 묵자는 사람들이 주어진 신분에서 벗어나가 아니고, 신분 벗어나가 아니고, 주어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노동을 하라고 했지. 신분 탈피, 그런 것들은 없었단 말이야. 다음에 공자는 넘어가. 묵자는 모두가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군. 요게 지금 뭔데? 겸애거든. 그래서 겸애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노동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이제 뭐가 이런 상황에서 교리가 이제 따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3번의 묵자 설명은 맞고, 4번에 자 공자가 추구하는 사랑은 하고 묵자가 추구하는 사랑과 달리라고 비교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공자 몰라요. 그럼 이제 묵자를 제 기준으로 했을 때 뒤에 내용이 묵자 내용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비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은 것은 지금 뭐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누기 때문인 거거든. 그러면은 묵자가 추구하는 사랑과 달리라는 말하고 뒤에 있는 설명하고 뭐가 되는 거야? 같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달리가 안 되고 묵자 얘기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치? 성립이 안 된다. 4번 선 이제 X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 5번에 공자는 윗사람보다 공자 떴거든. 묵자는 아랫사람보다는 윗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까 우리 몇 번 문제였어? 4번이가 5번 문제에서 묵자가 어쨌든 이제 이 백성들의 삶에 주목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렇지 아랫사람보다는 윗사람을 시키는 행동이 아니고 아랫사람의 어떤 삶, 즉 이 백성들, 피지배 계층의 삶에 주목했다는 것이지 윗사람이 또는 아랫사람이 뭘 해야 하고 라고 이제 이 신분적으로 구별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묵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몇 번 나와? 3번밖에 안 나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발 공자 거 보고 비교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묵자 거 가지고 먼저 소거하세요. 알겠지? 공자 거 왜 읽어? 물론 여기서 2개나 남아가지고 공자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올라가서 확인하면 돼. 그치? 근데 읽고 오지 말라는 거야. 묵자 거 가지고 판단하자. 7번 외국인 문제는 4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1회 비문학이 너무 수월해서 쌤이 제 시간이 4개 질문, 3개 질문을 했는데도 좀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마무리할 거고 2회 문제도 여러분 시간 딱 재고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방학을 하고 했으니까 아침에 가급적이면은 한 8시쯤 일어나셔가지고 9시부터는 국어 공부 한두 시간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한번 만들어봐. 이제 우리 앞자리 바뀌어. 내가 오늘 좀 숫자 안 바꿔가지고 그러는데 116일이에요. 다음 주면 109일이고요. 다다음 주면 어떻게 되겠노? 이제 100 완전 초반대로 그렇지? 100일대로 떨어진단 말이야. 하루하루 이제 약간 긴장되기 시작할 건데 이런 패턴들 잘 만들어가지고 습관들 잘 만드셔가지고 성적 좀 잘 나올 수 있게끔 그치? 준비 좀 해봅시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토요일 수업은 항상 고정입니다. 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수업은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 호흡에 다 풀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문학, 비문학 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문제 좀 잘 풀어와. 그랬지? 고생했어.